한반도의 작은 국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한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2025년 최신 군사력 평가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145개국 중 당당히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유럽의 맹주로 군림하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원한 숙적이라 불리는 일본마저 제치고 얻어낸 경이로운 성적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나라를 이토록 강력하게 만든 것일까요? 단순히 무기 숫자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힘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위대한 기록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군사력 평가를 기준으로 먼저 전 세계 군사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압도적인 자금력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당연히 차지했고, 2위와 3위는 전통의 강호 러시아와 거대한 물량의 중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는 거대한 인구와 군사력을 보유한 인도가 그 이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인 5위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뒤로는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튀르키예, 10위 이탈리아가 그 순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대 강국 중에서도 중심에 서 있으며 특히 자주포와 탱크 같은 육상 전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11위부터 30위까지의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위 브라질을 시작으로 12위 파키스탄, 13위 인도네시아, 14위 독일, 15위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16위 이란, 17위 스페인, 18위 호주, 19위 이집트, 20위 우크라이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21위 폴란드, 22위 대만, 23위 베트남, 24위 사우디아라비아, 25위 태국, 26위 알제리, 27위 스웨덴, 28위 캐나다, 29위 싱가포르, 30위 그리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과거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를 직접 설계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변기창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실상부하게 그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육상 전력은 가히 괴물이라 불릴 만합니다. 우리는 약 22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K2 흑표와 K1A2 전차들입니다. 또한 스스로 움직이는 거대한 대포인 K9 등 자주포는 약 3300문을 넘어서며 포방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세계 최정상급 화력을 구축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약 1600여 대의 항공기가 영공을 지키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약 230척의 함정이 대양을 누비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최신 장비의 수치들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최상의 관리 상태와 높은 훈련 강도를 바탕으로 한 실제 전투력의 지표입니다. 이제 31위부터 50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31위 나이지리아, 32위 멕시코, 33위 아르헨티나에 이어 34위에는 바로 북한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의 뒤로는 35위 방글라데시, 36위 네덜란드, 37위 미얀마, 38위 노르웨이, 39위 포르투갈, 40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1위 필리핀, 42위 말레이시아, 43위 이라크, 44위 스위스, 45위 덴마크, 46위 콜롬비아, 47위 칠레, 48위 핀란드, 49위 페루, 50위 베네수엘라가 순위를 마무리합니다. 5위인 대한민국과 34위인 북한, 그 격차는 무려 29계단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과거 6.25를 전후한 시기에는 북한의 수적 우세를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질적인 면에서 북한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은 비록 종합순위에서는 34위로 밀려나 있지만 전차 보유 숫자만큼은 약 4300대로 우리보다 그 물적 수적으로는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병력 또한 상비군만 132만 명으로
우리의 2배가 넘는 병력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북한이 더 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무기가 낡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치명적인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함정 뒤에 숨겨진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한민국의 진짜 화력은 지금부터 공개하며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진실을 파헤치며 우리 군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경외하는 지상전력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강한 군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약 4,300대의 전차를 보유한 북한이 2,200대를 가진 우리보다 2배는 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인 K2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른바 3.5세대 전차로 불립니다. 이 전차는 달리는 중에도 2km밖에 있는 적을 정확히 맞히는 것은 물론이고 적이 쏜 미사일을 스스로 감지해 요격하는 지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천마호나 폭풍호 같은 전차들은 대부분 50년 전 기술로 만들어진 구식 장비들로 군사 전문가들은 K2 흑표 한 대가 북한 전차 수십 대를 상대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한 숫자의 열세를 비웃을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의 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전 세계가 앞다투어 수입하려는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K9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란 동력 계통을 보유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거대한 대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K9 자주포를 무려 1,300문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1분에 6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붓고 적의 반격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위치를 이동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기술은 가히 예술에 가깝습니다. 북한도 수천 문의 방사포와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격 준비 시간이 길고 명중률이 낮아 우리 군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뿐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자주포들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해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수백 발의 포탄이 동시에 적진 한복판에 떨어지는 훈련 장면은 실전 발생 시의 위력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이토록 화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국토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좁은 땅에서 강력한 한 방으로 적의 의지를 꺾어버려야 한다는 국방 전략이 지금의 화력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탱크와 자주포를 넘어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현무 시리즈의 미사일 체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 5는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가 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내기 위해 만든 괴물 미사일입니다. 탄두 무게만 8톤에 달하며 땅속 깊숙이 숨은 적의 지휘부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벙커버스터의 힘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그들이 쏘기도 전에 근원지를 지워버릴 원점 타격의 상시 대응 태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상 전력이 강해도 하늘을 뺏기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상 전력을 보호하고 적의 머리 위에서 죽음의 비를 내릴 최첨단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에서 8번째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든 KF-21 4.5세대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시험 비행 후 안정적인 실전 배치 준비를 마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공군의 날개는 북한의 낡은 비행기들과 어떻게 차원이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제껏 공개되지 않았던 우리 공군의 비밀스러운 전력이 이어서 공개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은 땅을 넘어 드넓은 하늘과 깊은 바다로 향합니다. 현대 전쟁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약 1,6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최첨단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T-50 훈련기와 필리핀, 이집트, 태국 등으로 수출되어 실전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FA-50 경공격기가 있으며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전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의 하늘을 비행할 KF-21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세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북한 등 적성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이 개발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우리나라에는 40대가 도입되어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막강한 폭장량을 자랑하는 F-15K, KF-16 등 주력 전투기와 슬램 이글은 한반도 전역을 우리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반면 북한 공군은 약 8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40년에서 50년이 지난 낡은 미그-29와 미그-23 등으로 노후한 비행기들입니다. 이미 부품이 없어 날지 못하거나 훈련할 기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 공군 훈련량이 우리 공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의 실전 능력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보면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해군은 2025년 2월에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며 구축함 중심으로 3개의 기동전대를 편성하고 각 기동전대에는 1개의 기동군수전대, 1개의 기지전대로 구성합니다. 이렇듯 전략 기동함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이를 뒷받침하는 해군 전력으로는 신의 방패라 불리우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주축으로 꼽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위하여 5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 정약용함을 포함해 약 230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이 바로 광개토3 배치 2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인 거죠. 기본적인 재원은 길이 약 170m, 폭 약 21m, 연료 등을 싣지 않고 측정한 경하 배수량 약 8,200톤, 만재 배수량은 약 12,000톤? 지금 이거 구축함이라고 그러는 사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세계적인 군사 전문 매체 더 월조는 이례적으로 정조대왕급이 구축함이라기보다는 미 해군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에 가깝다라기보다 어떻게 좀 넘는 거 아닌가 싶은 순양함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순양함이죠. 최대 속력은 약 30노트, 시속 55km고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대비 길이는 4m, 배수량은 600톤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어도 스텔스 성능은 더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을 비롯해 광개토3 배치 2의 3번함 그리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도 모두 기동함대에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은 수백 개의 적 미사일과 비행기를 동시에 찾아내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바다 위 최고의 요새입니다. 또한 바다 및 전투력의 상징인 잠수함에 있어서는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인 레벨에 도전하기 위해 직접 잠수함을 제작하고 있으며 세계에 몇 안 되는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에서 SLBM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공개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잠수함 건조 기술을 축적하여 독자 개발한 국내산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였으며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인 AIP 시스템을 집약한 3,600톤급 장형실함을 추가로 제작하여 기존보다 자망거리가 160% 증가한 약 3주간 자망이 가능한 세계 최대의 자망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수직 발사관 또한 기존 6셀에서 10셀로 향상시키는 등 명실상부한 대양 해군으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해군은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 아주 작고 낡은 소형 배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친 파도를 견디기조차 힘듭니다. 그들이 믿는 유일한 것은 70여 척의 잠수함이 대부분이고 최근 그 실제 성능에 의문이 있는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전술핵 잠수함의 외형을 공개했지만 이조차 우리 해군의 첨단 탐지 장비 앞에서는 소음이 심한 낡은 쇳덩이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서 구입해와서 겨우 각 부대에 배치하던 과거의 시절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지금의 현실 말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서 우리 무기를 사는 이유는 단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우수한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방산 기술과 공장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국방력입니다. 전쟁이 나도 무기가 끊이지 않고 공급될 수 있는 이 거대한 산업 기반은 그 어떤 나라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저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만든 이유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을 원천 봉쇄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적의 지휘부를 단 몇 분 만에 증발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작전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숨겨놓은 최후의 보루이자 북한 지도부가 가장 밤잠을 설친다는 그 작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제껏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우리 군의 숨겨진 발톱이 무엇인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진실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기들의 숫자를 넘어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발톱인 전략 무기 체계와 특수작전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는 이른바 삼축 체계라고 불리는 세 가지 거대한 방패와 창의 전술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적이 미사일을 쏘려는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그 발사대를 파괴해버리는 타격순환 체계인 킬체인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하늘에서 정확히 격추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인 KMPR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면 적의 지도부가 있는 지휘소와 모든 핵심 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헛된 꿈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공포감을 미리 심어주겠다는 대한민국만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이 첫 번째 전략의 핵심에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폭탄의 무게가 500kg에서 1톤 정도이지만 현무5는 무려 8내지 9톤이 넘는 폭탄을 싣고 600에서 3000km를 날아갑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그 엄청난 무게와 속도 때문에 땅속 수십 미터 깊숙이 뚫고 들어가 터지는 지상 최고의 벙커버스터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지하 지휘소 벙커조차 이 미사일 한 방이면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맙니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우리가 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5 이전에 800km 사정거리의 현무4, 500에서 1500km를 사정거리로 낮은 고도로 날아가서 초정밀 타격하는 현무3, 북한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300에서 800km 사정거리의 현무2 탄도미사일 등이 적의 곳곳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장벽도 뚫고 들어가는 소리보다 5배 이상 빨라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사닉 미설까지 우리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단락의 두 번째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패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과학적 배치와 그 압도적인 성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방패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의 미사일을 고도에 따라 여러 번 요격하는 다층 방어망을 운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마하 4.5의 속도로 날아가 적을 마칩니다. 그 아래 중간 높이에서는 천궁2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패트리엇이 우리 머리 위를 지킵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LSAM2는 성층권을 넘어선 100km 높이까지 방어 범위를 넓히며 이른바 K방공의 완결판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 방어 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뿐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변칙적인 미사일을 쏜다 해도 우리는 인공지능 레이더로 그 궤적을 1초 안에 계산해 정확히 격추합니다. 뚫리지 않는 방패와 빗나가지 않는 창을 동시에 가진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북한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탄생한 비극적이면서도 강인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놀라게 할 군사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눈물겨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타격 역량에는 공격용 무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적의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아주 특별한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특수임무여단으로 참수부대라는 별칭의 특수부대와 이와 다른 각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작전 부대들입니다. 이들은 전시에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전쟁을 지휘하는 수뇌부를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각 특수부대의 목표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이들은 최첨단 개인 장비와 각종 기술이 적용된 특수 총기류로 무장하고 있어 적이 잠든 사이 소리 없이 다가가 임무를 완수할 준비를 항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부대의 침투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용 수송기와 헬기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기체를 특수 처리하고 산맥을 아주 낮게 비행하며 적 레이더의 감시망을 피하는 고난도 비행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든 자신들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존재이며 이와 비슷한 전투력을 보유한 각종 특수작전 병력의 존재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공개적인 행사를 꺼리거나 지하로 숨어드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이 강력한 응징 보복 능력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제 하늘 위를 벗어나 지구의 우주에서도 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발사된 군사정찰 위성은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하는 우리의 눈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위성 정보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적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적의 수뇌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시 능력은 앞서 말씀드린 공격 능력과 결합하여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때리는 이 완벽한 체계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국방력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그 능력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5대 군사 강국으로 인정한 이유는 단순히 탱크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처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인 전략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각종 전술적 첨단 장비 등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강력한 무기 체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기를 운용하는 대한민국 장병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희생정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에서 그리고 먼 이국 땅의 바다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젊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입고 먹고 자는 모든 환경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우리 군의 진짜 주인인 장병들의 생활과 그들이 사용하는 최첨단 개인 장비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번 단락에서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미사일과 전차의 굉음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그 무기를 운용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 병사들의 모습과 그들이 입고 쓰는 장비의 혁명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군대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조금은 낡은 군복과 무거운 철모, 그리고 불편한 배낭이 여러분의 기억에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워리어 플랫폼 개인 전투 체계, 즉 개별 병사가 사용하는 첨단 장비 세트라는 이름 아래 병사 개개인을 하나의 강력한 전투 시스템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병사들은 단순히 총을 든 군인이 아닙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밝게 볼 수 있는 최첨단 나이트 비전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적의 총탄으로부터 몸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가볍고 튼튼한 방탄복과 각종 전자장비가 갖추어진 보호용구를 입습니다. 또한 개인 확인은 정밀한 전자광학 장비가 달려있어 어떠한 상황이라도 숙련된 저격수처럼 정확하게 목표를 맞힐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장비가 좋아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의 생활관은 이제 개인 침대형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완비된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군인이 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병사의 몸을 기계의 힘으로 보조하여 수백 킬로미터의 짐을 지고도 지치지 않게 만드는 입는 로봇 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각종 로봇까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전투병에게 보여줄 미래의 모습은 어디까지 진화할지 AI와 로봇의 미래까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6번째 단락에서는 현실의 전장을 넘어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미래의 전쟁터를 지배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직접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고도 적을 제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드론봇 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한 마리의 새떼처럼 움직이는 드론 군집 수험 은적의 방어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킵니다. 인공지능 AI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이 무인 장비들은 스스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가장 효율적인 공격 경로를 찾아냅니다. 우리나라의 이 놀라운 기술력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에서 나옵니다. 북한이 구식 대포를 닫고 있을 때
우리 군은 보이지 않는 전파와 데이터로 적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전방 지역에서는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적의 움직임을 포착해 보고하고 있으며 무인 수색 로봇이 지뢰가 매설된 위험한 땅을 대신 밟으며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소중한 아들, 청년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방패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이 단순히 우리 군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기술에 매료된 세계 열강들이 지금 우리 앞에 줄을 서고 있는 이유가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7번째 단락에서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방산, 즉 대한민국 무기 수출의 경이로운 성공 신화와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의 무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수백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사고 있으며 중동의 각 국가들은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궁2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무기 강대국 대신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둘째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경이로운 납기 속도입니다. 다른 경쟁 국가들이 무기 한 대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릴 때 우리나라는 거대한 변기창처럼 쉴 새 없이 최신 무기를 찍어내어 계약일 이전에 전달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무기를 쓰는 나라들과는 혈맹에 가까운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이 형성됩니다. 또한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은 다시 우리 군의 무기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데 재투자되며 원천적인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되어 자금과 기술적 업데이트 등의 매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가 안보를 지키고 안보가 경제를 키우는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순위 4위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탄생한 비극적이면서도 강인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놀라게 할 군사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8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진실을 파헤치며 그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 흐르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눈물겨운 국방의 역사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불과 7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남의 나라가 쓰다 남은 소총 한 자루의 의지에 나라를 지켜야 했던 비극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아무런 기술도 없던 맨 땅에서 소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은 밤을 새워 무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독자적인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이 모여 오늘날 세계 5위라는 기적 같은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의 국방력은 단순히 정부의 예산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과 자신의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진 이 강한 책임감과 애국심이야말로 그 어떤 수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진정한 전투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무기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전략을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을 기르는 이유는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평화를 향한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를 이루어낸 바탕에는 바로 우리들의 노력과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9번째 단락에서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위협,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북한의 무기들이 낡고 노후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집착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 수단으로 상대방이 가진 강점과는 전혀 다른 수단으로 공격하여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전략 때문입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싸움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험한 기술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유한 수많은 잠수함과 특수부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들은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와 독가스 같은 화학 무기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교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이러한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이지스함과 잠수함 탐지 체계는 북한 잠수함이 항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추적을 시작합니다. 또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사령부는 적의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오히려 적의 시스템을 무력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북한이 낡은 탱크 수천 대를 앞세워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정밀 유도 무기는 그들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모든 전차 부대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머릿수가 아닌 누가 더 정확하게 보고 먼저 타격하느냐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군의 감시와 타격 능력은 북한의 그 어떤 비대칭 전력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10번째 단락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진정한 의미, 즉 평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조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평화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기는 그 어떤 침략적인 의도도 담고 있지 않으며 오직 방어와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남수단 재건 지원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력의 성장 스토리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자력으로 국방을 이룩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안보와 기술,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군 장병들의 헌신,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과학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11번째 단락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의 미래 비전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강력한 군사력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하며 인류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군대는 더욱 똑똑해지고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돕는 인공지능 지휘관, 대기권 밖에서 적을 감시하는 우주군, 그리고 그 어떤 장벽도 뚫고 들어가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우리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 거대한 방패는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장 믿음직한 평화의 수호자로 남을 것입니다. 세계 5위라는 성적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써내려갈 위대한 국방 신화,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연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은 1, 2위의 미국과 러시아의 뒤에 서 있는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 중인 극비무기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놀라운 미래 시나리오를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기다려주시면 다음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